있습니다. 투자 안 하고 내 몸값 떨어지는 걸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이제 25년이 됐으니까 21년차 보험 설계사예요. 2004년도에 코드가 나왔고 21년차 보험 설계사인데 21년 동안 보험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연봉 1억이 목표였어요. 그러면 괜찮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연봉 1억이요. 2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화폐 가치는 얼마나 떨어졌냐? 짧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정확하게 반토막 났어요. 1억이 5천만 원 딱 됐어요. 그러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그 속도만 적용해도 4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그러면 1억이 그때 목표로 했던 1억이 지금은 2,5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브랜드 옷이 아닌 거 입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브랜드 신발이 아닌 신발을 신으신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최고의 부자 국가예요. 감히 말씀드려. 삶의 수준으로 최고의 부자 국가인데 옆에 사는 옆집 철이 엄마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가난해. 그게 문제죠. 그게. 그래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려 있는데 투자를 안 하고 월급 받는 걸로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그래서 3포 세대, 5포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맞벌이를 언제부터 했냐면 통계 자료로 보면 1973년도 그때부터 미국에서 맞벌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아버지 맞벌이 안 했어요? 근데 저는요. 혼자 살아. 보세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월급으로 해결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자,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투자와 투기 구분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랬어? 어떻게 구분해요? 내가 알려준 거 말고. 자, 경제학자들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고 그렇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사전적으로는. 근데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어떤 게 투자고 투기예요? 몰라. 구분할 수 없어요가 답이에요. 근데 제가 4년 5년 전에 기가 막힌 투자를 했어요. 투자라고 하니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무일푼, 제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해갖고 수억 원을 벌었어요. 딱 100일 만에. 정말 황홀했어요. 갑자기 수억 원을 버니까 안 하던 짓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거예요. 쇠고기로 하루 한 끼 먹어봐요. 배 안 고파요. 정말로. 늦게 일어나가지고 점심 겸 아침 겸 점심 든든하게 쇠고기로 딱 채우죠.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된다니까요. 얼마나 몸매 좋아지게요. 그렇게 몇 달을 살았어요. 돈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코인 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코인 투자는 다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소개를 받았을 때 오케이 다 때려 넣었죠. 그리고 첫 번째 하자고 했을 때 안 했던 사람들도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 새끼가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막 잘 나가니까 나도 하고 들어온 돈이 20억. 그 돈이 2달 만에 그대로 스톱되고 지금도 소송 중인데 그 새끼는 아직도 구속조차 안 됐다. 수천억을 헤쳐먹었는데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딱 알았어요.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몰랐으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친구가 내가 해줄게라고 하는 말만 믿고 돈을 맡겼던 내가 잘못이구나. 욕심부렸구나. 내가 게을렀던 거구나. 반성하게 됐어요. 왜 게을러요? 새로운 세상을 배워야 되는데 배우기 싫은 거야. 그 친구가 해준다고 하니까 전문가라고 막 질문하면 설명 잘 해줘요. 이렇게 될 거래 저렇게 될 거래. 그 말 믿고 20억 풀어넣은. 그때 알았어요. 맡겨서 하는 건 절대 투자가 아니야. 투기다. 내 호주머니에서 누군가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순간 줄 때는 서서 주요. 받을 때는 엎드려 못 받아요. 그래도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달콤한 얘기 할 거예요. 매일 얼마씩 주고 어떻게 얼마나 좋아. 골치 아프게 뭘 하려고 그래. 그냥 돈만 매기면 돈 100% 사기입니다.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사기예요. 그거 투자 아니에요. 투기예요. 직접 해야 투자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된다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가르쳐준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오시면 배우실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앞으로 남은 인생 바꾸겠다고 매일 공부하러 오시는 거예요. 돈 버는 건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돈 벌어요. 공부를 하시라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세상의 변화, 그게 시대가 만들어낸 부자들이라고요. 하실래요? 네.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여러분 말고 여러분 자녀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모가 똑똑해야 자식한테 길을 열어주죠. 우리 아버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동생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인문계를 못 가고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후기 아닙니다. 상고 안 됩니다. 재수시켜야 돼요. 우겼어요. 아버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요, 상고 가갖고 신용협동조합 들어가면 잘 살아. 아버지가 신협 다녔거든. 신협 다니고 계시니까 신협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막둥이한테 넌 상고 나와서 신협 가면 돼. 안 갔어요?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중에 아버지 퇴직하시고 나서 어디에 근무를 하셨냐면 전주의 개인택시 신용협동조합에 상무로 근무를 하셨어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IMF가 터지면서 명예퇴직 당했어요. 그때 명예퇴직 바람 불었잖아요. 금융권에. 고려증권도 망하고. 그렇게 할 때 아버지도 그만두셨죠. 이사 승진을 못 하셔가지고. 그만두시고 그 이력이 있으시니까 이제 개인택시 신용협동조합에 들어가셔가지고 가스 충전소도 막 만들고 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보기에 개인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아들은 우리 막둥이한테 야, 너 택시 운전해. 부모가 똑똑해야 돼요. 부모가.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전쟁을 했어. 전쟁을. 안 된다고. 반팽이 만들 일 있냐고. 어쨌든 근데 걔 반팽이 됐어요 지금. 저기 평택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 3교대 근무해. 야, 코인 하자. 형 됐어. 야, 이거 형 됐어. 제가 이 EX가 저한테는 가난 탈출 12번째 시도예요. 그럼 12번 하는 동안에 우리 동생한테 하자 소리 몇 번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뭐야 또 이제 그만하자 형. 멈추는 순간 실패해요. 멈추는 순간. 새로운 시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찾아낼 때까지. 못 찾아내셨어요? 그럼 더 찾으셔야지. 그런데 EX에서 조금만 신경 써보세요. 더 찾을 필요 없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허벌라이프 보험을 20년 하는 동안에 보험 설계사로서 소득이 2억 찍고 쭉쭉쭉 빠져서 반토막 나고 4분의 1 토막 나고 줄어들 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저 보험 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코로나가.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응, 집어넣었다가 주먹 쥐면 안 빠져나온 호롱이 그거 매달아 놓고 집어넣어서 맛있는 거 원숭이 좋아하는 거 넣어놓고 꺼내서 먹게 유도를 하는데 사람이 슬금슬금 다가가면 도망가요. 근데 확 놀래키면 이걸 주먹을 쥔 채로 빼나가니까 빠져요. 그래서 잡혀 죽는 거예요. 보험 설계사로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감 때문에 놓지 못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제가 그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는 비참했어요. 당장 돈이 안 도니까. 근데 지금요 너무 감사해. 코로나 악에서 구한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도 돈도 안 되는데 고객 지키겠다고 그 사명감에 뛰어다니고 있을 테니. 아니에요. 직접 공부하시고 직접 투자하세요. 네. 배울 때가 여기가 있다고요. 배움에 터가 없다 그러면 네, 배운다고 해서 가르쳐준다고 가보면 맨 뭘 돈부터 내놔고 그러.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시라고. 자, 어디다 투자하실래요?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에서 자산 가치가 점점 쪼그라드는 데다 투자하실래요? 그냥 가지고 있었더니 쭉쭉쭉 올라가는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데다 투자하실래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냐? 그냥 은행에다 저축하는 거야. 그게 투자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10년 전에 비해서 정확하게 반토막 나요. 화폐 가치가. 20년 전에 비해서 4분의 1 토막. 제가 보험 설계사로서 고객들한테 연금보험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팔았어요.
거의 안 팔았어요. 거의. 그런데도 소득공제 때문에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팔았어요. 그분들 소득공제 받았다고 좋아하죠? 연금 받을 때 봐 자기 돈 반토막 나 있는 건 생각도 안 해. 저는 그래서 변액보험만 팔았어요. 변액보험은 투자형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 개색 보험회사들이 얼마나 치졸하냐면 수익 안 내줍니다.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보험회사가 돈을 관리하잖아요. 투자를 펀드 상품들을 가입을 하면 펀드 매니저가 관리하는데 펀드 매니저는 수익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세요? 딱 욕 안 먹을 만큼만 수익 내요. 그 약관에 써있는 최소 손해 안 볼 만 자기가 욕 안 먹을 소송 안 당할 만큼만 한다니까요. 근데 최악의 상황, 최고의 상황 둘 다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강조하던가요? 안 해요. 쬐까마한 글씨로 써 있어. 안 그랬어요? 나쁜 놈들이요. 그래서 그 나쁜 놈들을 하는 짓거리 못하게 하려고 제가 보험 설계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가입한 보험도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그때 가입한 게 회사를 위해서 혹은 제 수당을 위해서 했으면 그 유지될까요? 어떤 설계사가 와도 깨죠. 근데 저는 그 계약도 유지되고 있다고. 자, 엉뚱한 데로 사왔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줘야 돼. 제가 또라이 돼갖고 딴소리하면 벌써 졸고 계시는 분 생기잖아. 뭐 안 돼. 자, 졸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중요한 얘기. 자, 그러면 어디다 투자할 거냐? 어디다? 투자 대상은 셋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 지금 부동산 투자하실 분. 제가 부동산 관련돼서 한 말씀 해드릴까요? 꽤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업용 부동산 난리 났습니다. 어디?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도 못 막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60%가 넘어요. 상상이 되세요? 사무실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무실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됐다고요. 그래서 상업용 건물들이 비면 그 상업용 건물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았던 식당이 다 문 닫아요. 맞아요? 네. 그게 미국만? 아니 일본도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최고 상권이라고 하는 먹자골목에 가보세요. 1층에 임대가 수두룩하게 붙어 있을걸? 근데 근본을 몰라. 왜 그랬는지. 그거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 제가 시대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있다니. 코로나가 앞당겼어요. 빨리 오라고. 근데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착각들 하는데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 절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면 주식은요? 주식에서 돈 번 사람들 가끔 있죠? 그분들이 어떻게 돈 벌었게요? 재수 좋아서 돈 벌었어요. 주식판은 전부 다 작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요. 작전판이에요. 그냥. 왜? 모든 이거 녹화 삭제해 주세요. 이 부분부터는. 영업비밀이니까. 상장된 회사들은 전부 주가관리팀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오너가 회사의 우호 지분 51%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영권을 뺏겨요.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뺏긴다고. 그러니까 우호 지분 51%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주가가 높으면 우호 지분 확보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죠. 네.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가 누른다고요.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리스크, 즉 북한이라는 데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는데 순 거짓말이에요. 오너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뉴스에 제보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부동산도 틀렸어, 주식도 틀렸어. 그럼 투자할 데가 없냐? 하나 생겼어. 감사하게도. 어디다 하실래요? 코인. 세상이 변했다는 증거가 딱 이 한 장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예전에는 전쟁이 터지면 우리는 사이렌 뿅 인공기 넘어왔던 거 기억하세요? 군산 앞바다로 쭉 이웅평 소령이 몰고 온. 네. 아는 분들은 연식된 거예요. 왜 대답을 하고 그래요?
그랬을 때 비상 걸려가지고 라면 사재기하고 난리 났는데 지금은 북한에서 핵을 터트려도 라면 사재기를 안 해요. 왜?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알아. 북한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질 것 같아요? 네. 아니요. 반어법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게 전쟁이라는 건 경제력의 싸움이에요. 경제력이 약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이렇게 잘 사는데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전쟁 날 일은 없는데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거는 자폭인 거예요. 자폭. 이북으로서는. 그건 뭐예요? 내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밖으로 터트린다고. 그러면 우리는 땡큐 하고 통일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전쟁이 나오면 뭘 하느냐? 사람들이 금을 사재기 하거나 달러 사재기를 안 해요. 코인이요, 코인. 기부금도 코인으로 주는데. 이게 세상의 변화인 거예요. 자, 물류 시스템 끝장난 거는 혹시 네트워크 지금 혹시 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저는 허벌라이프를 했었거든요. 2013년도부터. 아직도 코드는 살아있어요. 하지만 전달 안 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다단계 맞아요. 허벌라이프. 제가 시작했던 2013년도가 여기 있네? 허벌라이프? 당해 매출이 그 회사의 최고였어요. 그리고 나서 꺾어져서 쭉 내려왔어요. 자, 회사 전체 매출이 내려오는 동안 제품 가격은 같이 떨어졌을까요? 올랐을까요? 제품 가격은 올랐어. 그런데 매출 떨어졌어. 그럼 사용자 수가 줄어져. 사용자 수가 줄고 있네. 즉 파이가 줄고 있는데 그 안에서 부자 될 수 있어요? 택도 없어요. 치킨은요. 제가 이거 보면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치킨집이 지금 21년도 기준으로 28,000개인데 지금 현재 한 3만 개쯤 돼요. 간단하게. 치킨집 3만 개. 얼마나 많은 개수인지 단편적으로 딱 설명해 드릴게요. 전 세계 프랜차이즈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맥도날드. 맥도날드 매장이 전 세계에 몇 개 있게요? 37,000개. 그럼 대한민국 치킨집 3만 개는 에게 이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물론 실제 통계에서 전 세계 프랜차이즈 1위가 바뀌었어요.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지금 1등은 서브웨이예요. 맥도날드를 눌렀어요. 서브웨이가 한 2, 3년 전부터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요. 매장 늘리기를.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맥도날드, 롯데리아 광고 안 할 때 서브웨이는 계속 광고가 나와요. 먹어보겠습니다. 나만 봤어 그 광고? 서브웨이 광고. 서브웨이가 저는 지하철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햄버거 집이더라고. 샌드위치집. 자, 커피 매장은 더 많아요. 한 건물에도 몇 개씩 들어와 있어. 왜? 프랜차이즈 하는 치킨집보다 창업비 수월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안 해도 돼. 그래서 더 많다고.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 혼자 다 해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남는 돈이 없어요. 남는 돈이. 우리 세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배달의 민족에서 이렇게 동네에서 1등으로 매출을 올렸는데 정산해놓고 나면 마이너스. 1등 매출도 마이너스야. 1등 매출도. 근데 세금은요. 그 다음 해 나온다? 그 해 돈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힘들어질 때 세금이 두드러. 그리고 정 안 돼갖고 폐업하려고 그러면요. 이제 원상복구 해줘야 돼. 자영업 해보신 분들 알아. 제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제가 보험 설계사라 했어요. 10년 전부터 리크루팅을 단 한 명도 안 했어요. 왜? 보험으로 부자 되기 틀렸다는 걸 알았으니까. 2013년도에 GA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전속 설계사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GA 시스템, 대리점 체제라고 하죠. 판매와 그러니까 생산과 유통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생산자, 유통하는 건 GA, 설계사들이 따로 모여있는 집단. 그러면 마진이요. 더 박해지는 거예요. 리크루팅 어떻게 부자 될 수 없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엊그저께 어떤 분이 우리 사무실에 왔어요. 왜 왔을까? 리크루팅 하러 왔어. 뭐 하시는 분이게? 애터미. 본인이 본부장이래요. 그래갖고 한 2년 만에 2년 3년이 채 안 된 것 본부장 됐다고 막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요거 우리 거 $1,000 갖고 자리라도 잡으세요. 그랬더니 툭 던져. 돈 없어요. 150만 원도 없다는 얘기지. 그 전전날 또 한 분이 오셨어요. 3년 만에 다시 만난 분인데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 PM이라고 하세요? 네. 열심히 하시던 분이 왔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좀 3년 전에 저를 삐지게 만들라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인데 또 와갖고 얘기 막 하고 있길래 지나가면서 툭 또 왔네. 툭 왜 왔어? 와 PM 하자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승질 나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요새는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얼마 보세요? 그랬더니 100만 원 정도 번대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여기 보세요. 저 사람도 하루에 100만 원, 저 사람도 하루에 100만 원, 저 사람도 하루에 100만 원씩 찍어내는 사람들이요. 가세요 빨리. 내쫓아버렸어요. 이 안에 기회가 있어요. 이 안에.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코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파이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부자가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쏟아져요. 보세요. 자, 업비트 모르시는 분. 다 알죠? 이렇게 질문해야 손을 안 들어. 업비트 아시는 분 오면 한두 사람 들다만. 그러면 업비트의 회사 이름이 두나무인 건 아세요? 네. 그 두나무의 회장이 송치영인 것도 아세요? 이건 몰라 또. 송치영 회장이 대한민국에서 자산 증가 속도 1등이요. 왜? 그만큼 매출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업비트가. 몇 년 전에는 빗썸이 1등이었어요. 시장 점유율 1등. 근데 빗썸은 내부 지배 구조가 좀 지저분해요. 더 얘기하면 또 저 고소당하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그 이 머시기하고 그 막 맨날 싸우고 그래. 송치영 회장은 그걸 상관않고 뚜벅뚜벅 정도를 걸어왔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9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국내에서. 커지고 있을까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1년에 이것저것 다 털고 남는 돈 단기 순이익 2조 5천억 정도로 해요. 2조 5천억을 남기기 위해서 직원 수가 15,000명, 12,000명, 11,000명. 그러니까 생산성으로 따지면 1인당 1억 6천, 2억 2천 정도를 벌어요. 근데 송치영 회장은 2조 2천억 원을 남기는데 직원이 범위 450명이네. 직원 1인당 50억을 벌어놔요. 어떤 회사 운영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 어느 회사에 주식 사실래요? 게임 끝난 거라고요. 이렇게 커지는 시장에서 부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시대가 가져다 준 기회인 거예요. 그 기회에 여기에 초대받았다. 복될지어다. 주가의 미래 예측 가능한가요? 코인의 미래는요. 알 수 있으면 이런 이벤트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안다. 왜 하는지 아세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얘가 다 알려줘요. 고야가. 이놈이 얼마나 신통방통하냐면 전 세계 거래소가 동시에 가격이 움직여요. 주식시장하고 달라요.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주가, 미국 주가, 유럽 주가 그때그때 달라요. 왜? 장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다르니까. 근데 코인은 24시간 안 쉬고 돌아가요. 안 쉬고 돌아가면서 가격이 폭락하면 오늘 아침에도 뚝 떨어졌죠? 네. 얼마나 좋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막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떨어질 것 같아 또. 환장을. 동시에 움직이는 그 시스템으로 가니까 잠을 잘 수도 없네. 그래서 코인 투자한다 그러면 그거 사고 파는데 여기 잠도 못 자고 페인 모드. 그러니까 그게 고야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고야 덕분에 편안하게 자고 알람으로 띡띡 알려주면 알람 울리면 그때 가서 한 번씩 쳐다보고 수익 내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블록체인. 블록체인 어때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블록체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중앙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피어 투 피어. 개인 간의 거래예요. 개인 간의 거래인데 개인 간의 거래에서 신뢰로 확보를 하려니까 어떻게 했냐? 둘 사이의 거래 내역을 둘만 보관하면 서로 우기죠. 맞다 틀리다. 복사해서 다 똑같이 나눠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논쟁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거를 해킹 불가능하게 만든 건 비트코인의 경우 매 10분마다 새로운 블록이 생성돼요. 새로운 블록, 새로운 블록, 새로운 블록. 그러면 1년 전 거를 해킹하려면 지난 1년 동안 바뀐 거 다 해킹해야 되네? 가능해요? 불가능해. 개인 간의 거래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즉 탈중앙화된, 그러면서 거래 장부를 똑같이 복사해서 다 나눠주니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있어요. 다 들여다볼 수 있어.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경우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계좌번호의 일종의 비트코인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계좌번호가 1번 248,598개를 가지고 있어요. 좋아요? 좋지. 있으면 좋아요. 자, 2등 156,000개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바이낸스, 비트피넥스, 로빈훗, 바이낸스, 비트피넥스, 테더 뭐 이렇게 한 밑에 보면 원래하고 뭐라고 써있죠? 이게 거래소 지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8번 보세요. 8번. 8번 뭐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8번은 안 써있어요? 이게 뭐냐? 개인 지갑이라는 뜻이에요. 밑에 뭐라고 코멘트가 없잖아. 자, 코인 개인 지갑을 본 적 있으세요? 코인 개인 지갑.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USB처럼 생기기도 하고 신용카드 모양으로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 안에다가 비트코인을 넣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왜 여기다 보관할까요? 왜? 거래소에다 놓으면 되지. 해킹. 아까 해킹 안 된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해킹이지만 달라요. 그 비트코인, 즉 블록체인 시스템은 해킹 안 당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도난 당할 수 있어. 그걸 똑같은 해킹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시스템 자체는 해킹 안 당해요. 해킹 당할 수 없는 시스템. 다만 도난에 해킹 노출돼 있다. 거래소가 언제 문 닫을지 모른다. 그럴 때 내 거 지킬 수 없으니까 개인 지갑에다 넣고 보관해요. 자, 어디서 팔아요 이거? 쿠팡, 롯데홈, 옥션 이런 데서 팔아요. 이런 데서. 근데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저게 뭔지 몰랐던 거지. 왜 여기다 넣어서 보관할까요? 금방 설명드린 그 이유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 그럼 갖고 다니다가 잊어버리면 없어져요. 잊어버리면. 근데 그 위험한 짓거리를 왜 해요? 비트코인 100개를 넣어놨어. 잃어버렸어. 그럼 얼마 사라진 거야? 얼마 안 되네. 150억. 사라졌어. 아니 실제로 작년 4월 달에 곤지암에서 1박 2일을 할 때 100개 목걸이 가지고서 전 세계 일주 하신 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100개를 여기다 담아갖고 남편 목에다 딱 걸어주고 그거 갖고 세계 일주 했대. 3년 동안. 분실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위험하게 여기다 하냐고 했더니 이거 신기한 게요. 분실해도 비밀번호 물으면 못 꺼내. 맞아요? 못 꺼내. 그런데 만약에 분실했다 하면 똑같은 거 사갖고 비밀번호만 넣으면 그대로 나와요. 괜찮아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개인 지갑에다 보관했다가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시세라고 하는 거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돼야 시세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개인 간에 거래소가 아닌 데서 거래하는 건 가격이 아니야. 네, 그렇게 만약에 내가 현금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래소로 옮겨서 거래소에서 팔아야 현금이 들어와요. 맞아요? 네. 그러면 코인을 거래소로 옮겼다.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떨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거래소로 옮겼어. 떨어지겠죠. 근데 반대로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자꾸 옮기네? 그러면 가격은 오르겠죠. 기본 원리가 그거예요. 블록체인이니까 추적이 가능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1등 아까 겁나게 많잖아요. 2등, 3등, 4등, 5등까지는 7등까지는 거래소 지갑인데 8등은 개인 지갑이야. 개인 지갑인데 몇 개 가지고 있었어요? 보셨어? 네? 몇 개까지 넣냐고요? 7만. 몇 개 넣으면 사실래요? 많이 넣어드릴게요. 제한이 없죠. 무제한이잖아, 무제한. 응? 왜? 이게 구슬 담는 주머니가 아니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일종의 파일에 불과하다고. 응. 자, 8번 보세요. 8번 지갑에 78,0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한테 전화했다.
야 317개는 너 필요 없잖아. 78,000개만 갖고 나 317개 주면 안 돼? 줘 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르네. 이 친구 계좌를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8번 딱 누르면 어떻게 거래했는지가 다 나와. 공개돼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개 원장. 2024년 3월 23일 날 처음으로 개설이 됐어요. 그리고 78,317개 넣어놓고 지금까지 손 한 번 안 댔어. 1년 동안. 빨간색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추적이 한 거예요. 추적이 가능하니까 예측도 가능해지지. 그냥 회사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알고리즘이 뛰어난다고 한들 실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추적을 해요? 시뮬레이션만 해갖고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춰요. 근데 실 데이터를 가지고 추적해서 금방 말씀드린 게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 블록체인 망 위에서 비트코인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이 돼요. 특히 우리 회사가 8년, 9년 동안 그 추적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상한 짓 하는 놈들을 블랙리스트에다 넣어놓고 더 유심하게 쳐다보고 있다고. 이놈이 움직일 때는 더 심하게 요동쳐하는 계좌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확도가 좋은 거예요. 자, 호가창 감시.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주문 넣는 호가창은 다 노출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요만큼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훨씬 넓어요. 그 넓은 거를 우리 고야 AI가 다 감시하고 있다. 청산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말고도 6가지 점수 부여 방식, 7가지 수식. 이게 알고리즘이란 얘기예요. 영업 비밀인데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안 알려줘. 며느리도 안 가르쳐줘. 이거 알려주면 회사 존재 의미가 없죠. 요거는 비밀. 근데 공개되어 있는 거는 알려줘요. 비공개. 이 알고리즘이 핵심인데 그게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계속. 작년에도 크게 4번 정도 업그레이드 했죠. 다른 회사가 따라오지 못하는 게 그 대목이에요. 연구진이 20, 30명 젊은 친구들이 모여갖고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거 여러분들이 하다가 불편하다는 거 다 개선해 주잖아요.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그러니까 이 고야가 신통방통한 놈이에요. 그래서 얘가 시키는 대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돈을 따네. 그 중에 제가 존경하는 인양반. 1년 전에 왔더니 이 양반이 아침에 출근하다 수익 냈어요. 퇴근하다 수익 냈어요. 저것이 과연 손실 난 거는 감추고 수익 난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닐까? 의심했어요. 근데 아닌 거야. 그래서 용기를 얻었어요. 제가 이 회사를 만나고 3주 동안 확인하러 다녔어요. 처음부터 덜컥 시작했다가 낭패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3주 동안 검증과 검증을 거치는 가운데서 우리 김숙희 사장님이 수익률을 꾸준히 올리는데 거짓말이면 안 되는데 진짜로 수익을 내쓰는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7학년도 이렇게 수익 내면 5학년인 나도 할 수 있겠다. 아니 특히 내가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하고 경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보험회사에서 20년 일하면서 경제 흐름에 대해서 전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 해온 내가 조금 더 잘하겠지. 그래요? 네. 그 자신감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잘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1%는 껌이야. 맞아요? 네. 하루 1%가 어떤 일을 만드는지 보여드릴까요? 하루 1%면요.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혹시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는 시드머니로 이 정도 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디다 투자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50만 원. 이거 나 어마어마한 투자 해놨잖아. 50만 원 이렇게 얘기해요?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그 50만 원으로 하루 1% 복복리 효과를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첫날 5천 원 벌어요. 하루 종일 5천 원 버는 게 좋아요? 나가서 알바해서 10만 원 버는 게 좋아? 10만 원 버는 게 낫지. 그래서 시드머니 만들겠다고 나가갖고 알바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돌아왔다? 근데 에게 겨우 2,800원 벌었어 2,300원 벌었어 하고 버텼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하루에 5천 원 버는 걸로 그 다음날 첫날 5천 원 벌었으니 다음날은 얼마 돼요? 50만 5천 원.
50만 5천 원에서 1% 붙으면 어제보다 50원 더 번다? 대단하지? 어마어마하잖아. 어제보다 50원 더 벌었어. 5,050원. 그냥 51만 50원. 참 정말 처음에는 깨굴리기를 하니까 안 늘어나요. 이때 잘 견디셔야 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잘 견디셔야 돼요. 견디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 50만 원으로 1%가 1년 가면 얼마 되게요? 우리 식구들 대답하지 마이. 1년. 자, 노란 게 한 달짜리예요. 노란 게 한 달짜리. 그러다가 색깔이 바뀐 게 툭 나오면 이게 1년이야. 1년. 360일, 30일 잡고 360일 됐어요. 그럼 얼마 된 거예요? 1,800쯤 됐어요. 그죠? 50만 원 갖고 1,800만 원. 우와! 지랄한다. 1,800은 더 달 쓰면 없어. 맞아요? 네. 응. 그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더 해야지. 더 해야지. 그래서 1년을 꾹꾹 눌러서 참았어요. 2년 딱 채우면 얼마 되게요? 2년 채워볼까? 2년? 욕하지 말고 2년 전은. 자, 2년을 딱 채우면 24개월 딱 됐어요. 얼마 됐어요? 6억 4천. 6억 4,600 됐어요? 2년 전에 얼마 했다고요? 2년 전에 얼마 했다고?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50만 원 빌리면 안 돼요? 2년 후에 얼마 갚아요? 6억 4천 갚아. 응? 큰일 나요. 그래도 아직 부자 아니잖아요. 여유는 생겼어. 6억 4천이면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뭐 누가 뭐 한다 그러면 돈도 좀 낼 수 있는 여유는 생겼는데 부자예요? 아니요. 얼마면 부자예요? 그럼 얼마면 부자예요? 50억? 100억? 또? 자, 22년도 제가 경제 관련돼서 모니터링 계속 해왔다 그랬잖아요. 2022년도에 KB국민은행에서 설문조사했어요. 자산가들, 은행에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어떤 분은 10억, 어떤 분은 50억, 어떤 분은 100억, 수백억 이렇게 얘기했는데 밑에 작은 거 자르고 위에 높은 거 자르고 제일 많이 나온 최빈 대답이 100억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100억쯤 있어야 부자구나. 근데 얼마라고요? 아직 부자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참아야지. 더 참아야 돼요. 자, 그래서 3년을 채우면 얼마가 되는지 볼게요. 3년. 20억. 잘 23억이래요. 잘 읽어봐요. 232억이에요. 네. 232억. 익숙하지 않은 숫자가 튀어나오면 헤매는 경우. 컴마가 3개 있으면 10억 단위, 4개 있으면 조 단위. 이렇게 돼요. 자, 컴마 3개 있고 그 앞에 하나 더 나갔으니까 100억 돼요. 232억 됐어요. 232억.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문제가 있네. 왜? 하루에 1%씩 내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었어요. 완벽해야 돼.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자, 리플 1000개. 리플 1000개 얼마예요? 리플 1000개. 응? 500만 원. 460만 원. 그죠? 500이 안 돼요, 채. 아까보다 10배나 많아, 그래도. 그런데 그거를 다 집어넣으면 손실나면 한 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중에 25%만 투입을 했어요. 25%를 투입하고 목표 수익률을 0.78로 잘랐어. 높게 안 먹고 1%도 안 가요. 0.78. 대신 레버리지를 3 썼어요. 아니요, 이건 괜찮아요. 왜? 리플이라는 종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 이거 안정적인 숫자가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연습 매매를 하다가 익숙해지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하시면 돼. 그렇게 하는데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할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2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매매할 때 0.78 곱하기 3 하면 2점 몇 %가 나와요. 거기서 뒤에 점 몇 %는 수수료로 떼주고 내가 먹는 건 한 번 매매에 2%, 아침 저녁으로 4% 수익 나는 거예요.
하루 수익률 4%, 투입한 건 25%. 맞아요? 네. 곱하면 전체 시드의 1%. 1000개 가지면 10개 늘어나요. 하루에. 하루에 오늘 10개, 내일도 10개, 모레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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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11개, 11개, 12개, 13개, 14개 이렇게. 조금씩 찔끔찔끔 늘어나는데 1년 후에 몇 개 되게요? 1년 후에 이렇게 됐어요. 35,950개. 35,950개. 추가로 돈 더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추가로 돈 안 넣었어. 응. 그리고 1년이 더 지나서 2년 되면 얼마 될까요? 129만 개. 2년 내. 3년 되면요? 몇 개 됐어요? 에?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시라니까. 4,646만 개. 리플 가격이 10,000원만 가도 4,646억이네. 3년 후에 10,000원 갈 수 있을까? 네. 10,000원만 가겠어. 50,000원은 가겠지. 50,000원. 안 그래요? 3년 후에 50,000원은 가겠지. 50,000원이면 2조 원이요. 뭐 했다고요? 1,000개 가지고 다른 거 안 했어. 개수 늘리기만 했어. 리플 한 종목만 했어. 억울해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할게. 비트코인도 똑같이 해요. 똑같이. 왜? 0.01개, 0.01개면 얼마게? 150만 원. 응? 아까는 거의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없어. 좋아. 그럼 150만 원. 150만 원 갖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 늘어나. 0.0101, 0.0001개 늘어났어. 0.0001개 늘어났다고요. 매일 이렇게. 응? 끝에가 하나씩. 근데 1년 지나면요. 아직 한 개도 안 돼야. 한 개도 안 되잖아요. 2년 지나면 12개, 13개. 3년 지나면 446만 2년 만에? 464.6개. 464개.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2억 되면 2억 되면요. 2억이면 929억. 5억이면 232억. 아니 2323억. 비트코인이 5억 되면 3년 후에 2323억. 근데 만약에 10억 되면 4,646억. 시작을 얼마 갖고 했다고요? 150만 원 갖고. 뭐 했어요? 비트코인 개수 늘리기만 했어. 근데 개수 늘리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고야가 있으니. 고야 없으면 이건 말짱 도루묵이요. 고야가 알려주잖아. 사 팔어. 지금 올라갈 거야. 지금 떨어질 거라니까. 뭐하니 지금 떨어진다고 경고 보냈는데 그대로만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자산 20억 빚을 지고 있어도 마이너스 20억이에요. 제 평가는. 제 자산 평가는 마이너스 20억이라고. 그래서 돈 문제가 있어요. 매달 한 달에도 몇 번씩 그 과거에 싸질러 놓은 돈 해결하느라고 돈이 나가. 그래서 아직 저는 복복리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조금 만들어지면 조금 만들어지면 다 나가, 조금 만들어지면 다 나가. 이게 다 안 나가고 조금씩만 남아있어도 복복리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돈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는데 돈 걱정이 사라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 걱정 없는 삶 살아보세요. 드라마틱. 정말 편해요.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은 할 거예요. 근데 아니 돈 문제는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응?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돈 걱정이 없는 삶을 산다? 어때요? 그러고 싶으세요? 네.
초대하신 분한테 감사 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